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현대코아 내에서 방 씨를 만났습니다. 방 씨를 만나게 될 때까지의 그 사연과 그날 있었던 그 대화, 제가 요구한 조건,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코아 구분 소유주들의 1-2층 구분 소유주들의 한계, 그분들의 한계와, 왜냐하면 저도 같은 구분 소유주니까. 그리고 그 미숙한, 무슨 말이냐면, 저보다 다들 똑똑하시죠. 그런데 이 현대코아를, 적어도 그 현대코아에 국한해서 좀 미숙합니다. 미숙해. 그 어느 부분이 미숙한가, 그리고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안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 관점에서, 어 제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겠죠. 그리고 그분들의 시각은 또 어떠한 것인가, 그분들의 대처는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방 씨와의 담론입니다. 담론이라고 해서 뭐 거창하게 했는데, 자, 어 현대코아 내에서 그 방 씨라면, 그 지금 제 영상을 보는 그 지나가는 그 어떤 제3자들이 볼 때는 방 씨가 누구지 할 줄은 모르지만, 할 수 있지만, 그 지난 영상 등을 꾸준히 보아온 현대코아 내의 구분 소유주들은 방 씨 아시죠? 그 시행사의 대표, 이 광동역 현대코아의 이 세운기공이라는 시행사의 대표, 그 방 씨. 근데 어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재 구분 소유주로서의 시각과 그 축적한 자료들, 그리고 그 객관적인 자료들, 뭐 소송, 그리고 건축물 대장, 그리고 등기부 등본상,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설사 떠도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근거가 있다면 자료로서 도출한 그런 결론, 그죠? 왜냐하면 누구랑 싸웠다, 뭐 황 씨가 누구냐, 어? 황 씨가 방 씨하고 싸우더라, 뭐 그러는 거는 저는 궁금한 내용이 아니고, 방 씨가 그 현대코아의 부실 채무자들과 부실 고액 체납자들의, 음 지금도 그렇게 관리단의 관리실의 그 의장으로서 군림하는 그 존재들, 그리고 방 씨는 과연 어떤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부실 채권자들, 부실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아직도 방 씨 옆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볼 때, 그게 항상 궁금한 관점이었죠.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음 현대코아 내의 부실 투자자와 부실 채권자들은 1-2층 각층의 구분 소유주들의 자신들의 구분 소유주들이라는 웅덩이에다가, 웅덩이에 부실 고액 채무자들과 부실 투자자들의 그 밑 빠진 독을 던지는 꼴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채무와 그 채권의 상환의 회수, 또는 그 이득을 위해 구분 소유주들의, 대부분의 무지한 구분 소유주들의 재산과 재산권과 소유권을 호시탐탐 노리고 소유하려고 애쓴다. 그것은 다시 말해 자신들의 채권과 채무에 대한 상환이다. 라는 말을 누누이 해 왔었죠. 그런데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가진 정보와 자료들은 구분 소유주로서 바라보는 관점의 자료와 정보들입니다.
그런데 사물에는 이면이 있고 그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그 태양에 태양을 밝음과 어두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정보가 정이라고 했을 때 양과 음에 해당하는 정보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지 제가 현재 그 좌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고 제가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현대코아의 그 부실 투자자와 부실 채권자들에 대해 전화도 종종 하였고 소통이면 소통 그렇게 해 왔던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제대로 얘기를 해 주냐? 물론 안 해 주죠. 물론 안 해 주지만 어 하여튼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궁금해 온 거 방시하고 계속 그 협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주제와 앞으로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시의 그 부실 투자자가 누구냐면은 자 301 호의 그 신탁 원부의 변경 내역을 보면 2020년 7 월에 신탁이 결성이 되고 시 수탁을 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변경이 됩니다. 두 달 뒤에 2020 년에. 자 그리고 나서 쭉 보면은 첫 번째는 자 301 호의 신탁 원부를 보면 자 위탁자 황, 황 황씨 그리고 김씨 그리고 법인 주 FN 자 그리고 수탁자는 당연히 수탁자는 교보자산 신탁 그리고 대리인 변호사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관계가 뭐죠? 이 위탁자 그죠? 자 그 위탁자가 그 일종의 채무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들의 소유 물건을 교보자산 신탁에 위탁을 합니다. 그렇죠? 왜 위탁을 하죠? 그러면 이제 하나가 앞으로 이어지는 거에 더 들어가고죠. 뭐냐면 수익권 증서를 대출 기간으로 주면은 그 수익권 증서를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우선 수익권자. 그래서 이제 이 물건의 이 301 호의 물건을 그 담보 잡아서 대출을 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위탁자가 공동 위탁자가 황 씨, 김 씨, FN이 자 이렇게 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담보 신탁을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첫째, 무슨 개발 사업이라든가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의 물건을 저당 잡히고 대출을 해 가고 그죠? 하고 그러면 왜 담보 대출 그냥 은행에 받지 않고 왜 하느냐? 신탁사를 껴서 수탁사가 있게 되면 바로 공매에 넣어서 경매보다 권리 분석, 수수료 이런 거를 덜 하면서 바로 공매를 쳐서 그렇게 되면 이제 법원 경매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소유권 이전을 미리 했기 때문에 절차도 간편하고 그리고 경매보다 높은 가격을 낙찰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매를 하는 것이죠. 신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부의 자산 그렇죠? 그 자신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그 물건과 그 채무와의 부채와의 절연 그렇게 됨으로써 이 채권자로 하여금 이 절연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채권자들은
자신의 그 채권을 해치기 위해서 채권자의 그 이득을 해친다고 해서 사회행위 신탁 소송도 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거는 좀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자, 그렇게 돼서 자, 일단 그 위탁자가 FNE 해당하는 정씨, 그리고 이제 황씨, 그리고 이제 김씨인데, 제가 예 이분을 이분과 종종 통화를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얘기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같다.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그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그 방 씨를 만나 봤자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음 극과 극이 만나서 대화가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 결정권자를 데리고 모시고 온다면 신탁사라든가 뭐 이런 결정권자를 대면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면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은 음 1 층과 3 층의 처지는 다르지만, 그래서 "한번 그러면 나와라." 해 가지고 나가게 되었죠. 음 자, 그리고 나서 이 이 3 층을 굳이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이 3 층의 이 위탁자의 그 위탁자들의 한 분인 그 어 김씨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뭐 존칭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어 하여튼 김씨를 쓰시는 분, 예 그렇게 하겠죠. 예. 그 김씨를 쓰시는 분하고 음 자, 그러면 이 우선 수익권자가 누굽니까? 송파 새마을금고, 강남 중앙 새마을금고, 청담동 새마을금고, 마포 동부 새마을금고죠. 자, 이렇게 해서 약 한 5 개의 그 새마을금고, 4 개죠. 하나, 둘, 셋, 넷, 넷. 그래서 이제 주 채무자가 다시 FN, 아까는 뭐였습니까? FN이 땡땡, 지금은 FN 땡땡.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탁자하고 주 채무자가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된 채무자, 그러면 아까는 그 위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자세하게는 들어가고 싶지는 않지만 일단 3 명이 같은 곳을 바라봤다. 즉 공동 투자자들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 자신들의 물건을 저당 잡아 담보 잡혀서 대출을 받은 관계니까. 그죠? 그러면 자, 말 나온 김에 그 투자자와 채권자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좋은 비교를 하죠. 자, 그러면 이 우선 수익자는 뭐죠? 일종의 채권자입니다. 왜? 돈을 빌려 줬으니까. 돈을 대출해 줬으니까 이 수익권 증서를 받고서, 그죠? 신탁사가 발행한 그 교보 자산 신탁이 발행한 수익권 증서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돈을 대출해 준 것이죠. 그게 얼마? 그게 얼마? 39억, 39억 1,900. 그죠? 2020년. 자, 이 당시에 이제 뭐 처분 신탁한다면서 또 어? 어 다사다난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위탁자, 그죠? 3 명, 뭐죠? 주식회사 FN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예? 김씨성을 김 김씨라는 분, 그리고 이제 황씨라는 분,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탁자. 자, 그래서 이제 이 김씨 성을 가진 분하고 이렇게 음 몇 번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었죠. 그래서
같은 질문만 저는 계속 물어봤습니다. 이 현대코아의 그 방 씨하고 계속 투자자와 관계를 형성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공매가 되었는데 공매가 취소가 된 이유가 무엇이죠? 왜냐하면 301 호에 한보 1호 말고도 한 대략 한 11개 정도의 11개 12개 정도의 물건이 있었으니까 3 층에. 자 그러면 자신 그 공매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출 기간은 그 새마을금고 등은 4 개의 새마을금고는 어 원리금이 안 들어오니까 그 회수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죠? 그 낙찰받고 배당하고 나서 환가 정산하고 나면 이제 그 위탁자들은 자신의 투자한 지분만큼 이제 남은 돈이 있다면 받게 되는 것이죠, 환가 정산. 자, 자 그래서 한번 자 그리고 나서 말 나온 김에 자 다시 자 이거는 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 수탁자가 교보자산신탁이고 위탁자가 FN이. 자 그런데 이 2달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 2달 전에는 위탁자가 3 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사람이 되죠, FN이. 응? 그 위탁자, 수탁자가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그 약간의 실수로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위탁자가 FN이고 소탁자는 교보자산신탁입니다. 자, 어찌 됐든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 변경 전 계약상 우선수익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변경 전에 어 송파 새마을금고, 강남중앙새마을금고, 이 청담동 새마을금고, 마포동부 새마을금고 아까 했었던 뭐 39 억인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게 나서 이제 추가된 2 순위, 후순위 우선수익자가 뭔 벨리온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공매를 넣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뭐죠? 굳이 얘기하자면 부실 채권자. 채권자하고 투자자가 뭡니까? 투자자는 망하면 같이 망해. 남는 게 없어. 그러나 이 우선 수익자들이라는 이 대출 기관은 뭐죠? 채권자들이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비록 부실 채권자지만. 그렇죠? 부실 채권이라고 주장하는 바가 뭐야? 공매를 해서 취소가 되었어. 자신들의 그 비용을 자신들이 대출해 준 금액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공매가 취소가 돼 버렸어. 어? 현재. 그럼 어떻게 됩니까? 1 순위 우선 수익자가 가지고 갈 금액이 가지고 회수를 해야지. 2 순위 우선 수익자는 2 순위 후순위 즉 후순위 우선 수익자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나오네. 여기 나오죠. 음? 자 13 억이 벨리온이 받아야 될 후순위 우선 수익자로서의 금액이 있어. 그러면 이 특약이 어떻게 돼 있어? 2 순위 우선 수익자 즉 벨리온의 권리는 본 신탁 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신탁 부동산의 처분 대금을 배당받을 권리에 한하며 그러니까 즉 뭐냐? 단지 배당받을 권리로서의 2 순위 우선 수익자고 후순위 우선 수익자는 신탁 부동산의 관리, 운영, 처분, 신탁 기원 종료, 해지 등에 관한 요청, 동의, 거부, 기타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여기 나오죠? 다만 선순위 우선 수익자들 아까 그 4 개의 새마을 금고에 동의가 있거나 선순위 우선 수익권자가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해당한다. 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뭐죠? 우선 수익자 1 순위 우선 수익자들인 아까 그 4개 새마을 금고가 배당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뭐죠?
처분 등에, 어? 매매 등 임대차 등의 처분 등에, 어? 자, 그렇게 됐을 때 뭐죠? 굳이 얘기하자면 2 순위 부실 채권자는 벨리온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 김시성을 쓰시는 분은 어 당시에 협력적인, 지금도 협력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부실 투자자야. 투자자야. 그래서 만났습니다 이제.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 보죠. 자, 참, 그리고 그전에 말 나온 김에, 자, 이 301호 또한 환매 특약이 돼 있어 금지 사항.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 등의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 신탁 원부를 통해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자, 자, 이런 것을 누가 확인해? 부실 투자자가 확인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부실 채권자? 아까 전에 말한 그 뭡니까? 대출 기관들? 아니야. 왜? 이자들은 이미 위탁자와 수탁자, 그리고 주채무자,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등기를 한 거야.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미 알고 있어. 그런데 이거는 이 환매타 특약이라 약정은 누구를 위해서 한 거야? 제3자. 어? 여기를 임대차하거나 매매하는 자는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라. 신탁의 목적, 수익자. 자, 그러면 3층에 301호에 임대를 하거나 또는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신탁사의 동의를 받고 신탁 원본까지를 확인하라는 것이죠. 그거는 자기 책임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압류까지도 확인을 해야지. 그래서 자기가 대위 변제를 하든가 아니면 이 위탁자들이 압류 말소에 대한 또는 채무자에게 하도록 하든가. 자, 어찌 됐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결론은 미묘합니다. 이 301호를 바라보는 후순위 우선 수익자 벨리온의 관점, 새마을 금고 4개의 관점, 그죠? 위탁자 누구죠? 황씨, 김씨, 그리고 FN이, 이들이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지금 현재 부실 투자자가 된 관계에서 3자들 간의 미묘한 관점, 때로는 처음에는 같은 배를 탔으나 지금 이 세 사람이 과연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거는 미묘해진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세 사람들은, 이 부실 투자자들은, 굳이 얘기하자면 이 부실 투자자들은, 왜냐하면 공매까지 했으니까, 부실 투자자들은 뭐냐? 자신들의 돈을 회수를 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자, 그리고 나서 이 부실 채권자 어떻게 됩니까? 이 새마을금고, 4개 새마을금고, 그리고 후순위 벨리오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것이죠. 한다는 것이죠. 자, 그 소용돌이 속에 저와 여러분들 구분 소유주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끊임없는 갈등과 자신의 돈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 치열한 갈등과 눈속임, 그리고 남들이 볼 때 사기, 남들이 볼 때의 사술, 온갖 반칙과 변칙들이 범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쉽게 매매든 임대차든 합의든 해야 됩니까? 자,
어찌 됐든 자 그래서 이제 이 방 씨와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누었냐면 자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 김시성을 쓰는 그분 그 부실 투자자 그 3 층의 부실 투자자 그래서 이제 만나서 왜 방 씨는 FNE의 대표이사니까. 그죠? 네. 그 말씀을 안 드렸구나. 제3 자를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첫째 미납 관리비 부분을 취하해라. 취하하시라. 그렇게 돼서 그 취하하려면 그쪽에서 그렇습니다. 왜? 방 씨는 방귀깨나 끼니까 현대코아 내에서 어? 뒷세계에 어? 있긴 센 사람 그 정도로 치부하죠. 그리고 관리단 현재 관리단 의장의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니까. 자 뒷선 실세 채권 채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어찌 됐든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자 "나는 내가 현대코아에 기여한 게 많다." 뭐 "위반 건축물을 정상 건축물로 정화했다." 제가 그래서 집합 건축물 대장을 보여 드렸습니다. 지난 영상들에 보시죠. 자 그리고 "나는 강동 세무서에 당신들의" 그러니까 이제 정 씨의 주 휴먼 넥서스의 어 강동 세무서 전세건보 채권 압류를 말소했다. 내가 말소했다라는 것은 당신들의 그러니까 정 씨의 그 같은 그 체납을 감경해 준 것이다. 어? 그러면 그 주 휴먼 넥서스의 폐업된 법인이지만 정산된 법인이지만 그러면 어 사장님들이 내야 할 어? 그 채무를 음? 국세를 그 법인세 등을 내가 일정 부분 경감한 거 아니냐. 감경시켜 준 거 아니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는 도와드렸다. 이 몇 명 말소해 드렸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어 취하하시라. 싫대. 안 된대. 뭐 명분이 있어야 된대. 어? 명분은 쓰기 나름 아니냐. 어? 그리고 미납관리비 소송을 했어. 그러면 현재는 현대코아 아파트 상가 관리단이라고 쓰여 있었고 그전에 그러면 2023년 12 월인데 그러면 2023년 12월 1 일에 현대코아 아파트 상가 관리단이 생성되었다고 치면 그럼 그전에는 뭐였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문이 생긴다. "나 그거 재판관한테 얘기를 했다." 어? 그리고 폐업된 법인이 어떻게 됩니까? 천호현대타워라는 폐업된 법인마저 도용하고 있었다. 어? 자 그리고 미납관리비 채권의 양수도 통지서가 구분 소유자들한테 통지를 했냐? 안 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었죠. 자 그리고 취하하시라. 알겠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다가 해 주겠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뭐 또 요구를 했죠. 뭐 향후 지금 강동구청에 전세건부 채권하면 휴먼에서스의 전세건부 휴먼에서스의 건축이행 강제금 체납으로 인해 지금 제가 어 민원으로 전세건부 채권 압류 말소를 진행 중인데 그게 되면 전세권 설정에 대한 거를 말소 등기를 해 주시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다냐. 예 그렇다. 현재로선 그렇다. 하니까 알겠대. 어? 자 그러면 응? 1층 구분 소유주분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회계사 그분이 방 씨랑 합의를 했다라는 거를 합의서를 가지고 왔는데 어? 지난 영상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합의서를 안 썼어. 왜? 그게 무슨 합의서야. 어?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부동산 인도 소송을 말소를 해 주면 아니 취하해 주면 그 지금 현재 뭐 1 층에서 약국 업체의 그 임대차 계약에 어? 좋은 조건으로 하게 해 주겠다? 그거 다 필요 없어. 그 주체가 누구야? 신한자산 신탁사 아니야. 그럼 신탁사 대표랑 얘기를 해야지. 동의를 받거나. 아까 말했죠. 그 환매 금지 그 특약 그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률 행위를 할 시에 매매 등 임대차 등의 법률 행위를 할 시에 반드시 신탁의 목적과 어? 신탁 원부까지 확인을 하시라. 신탁사의 동의를 받으라는 거야. 그 동의를 안 받으면 뭐 해? 불법은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등기를 하는 게 뭐 왜 등기를 합니까? 등기를 하는 게? 매매할 때 필요하니까 등기를 하는 거야. 매매 안 하려고 하면은 그 등기할 필요 없어. 매매 임대차 안 해? 매매 임대차 안 해. 그러면은 신탁 원부 확인할 필요 없어. 매매 임대차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탁 원부 등기를 확인해야 돼.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방 씨하고 딸랑 합의해 가지고 가져와? 그게 무슨 합의서야? 똥물 묻은 합의서지.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셔. 그 얘기를 해 주니까. "그럼 방 씨가 안 지키면 어떻게 하겠냐." 방 씨가 안 지키면 나는 내 길 가는 거야. 그리고 나는 뒤에서 욕하겠지. 어? 저렇게 늙어 가지고 젊은 놈하고 하고에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러면 나는 내 갈 길 가고 그리고 나도 그랬어. 사장님이 그 방 씨한테 그랬습니다. 사장님이 뭐라 그랬더라 내가? 자 사장님이 저를 건드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 재산권과 소유권을 건드리지 않으면 나도 굳이 앞장서서 어? 싸우고 싶지 않다. 어? 막 총대 메고 앞장서서 막 그러고 하고 싶지 않다. 어? 자 그런 얘기까지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어져서 그러면 1-2층 구분 소유주들의 한계와 미숙관시가 자 어떤 거냐면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1 층을 주제로 했어요. 자 2 층. 지금 이 형사 고소하셨죠? 형사 고소. 그 2 층에 그 바베큐 식당과 그리고 2 층에 그 어떻게 됩니까? 뭐 방씨라든가 뭐 그 하여튼 자 그래서 자 결론은 깜빵 보낼 수 있습니까? 없어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그 변호사랑 해서 형사 고소를 해야지. 어?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형사 고소할 거면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하셔야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야? 뭐야? 그러면 바베큐 그 음식점 식당 사장은 할 말 없겠어요? 201호 202호 뭐 이런 그 구분 소유권을 그러니까 뭐야? 뭐야?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자 읽어 보시죠. 경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구분 전표물로 부여된 건물 보지 변호 표지를 견고하게 붙여. 이거 하셨어? 안 하셨잖아. 그러면 이 음식점 업주도 할 말이 있어. 뭐라고 할 말해? "아니 왜 이렇게 표시를 안 해 놨냐. 나는 내 돈 받기 전까지는 난 나갈 수가 없다." 그게 뭐야? 유치권 행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 자 이 시기에 이거 하시라고. 어? 이 음식점 바베큐 식당업자가 설사 나간다 하더라도 이거를 하시라고. 경계 표지, 건물 번호 표지 붙여.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그거 해서 뭐 하냐. 어차피 통매매, 통임차 할 건데." 아니라니까? 응? 자 자기 물건 번호 표시를 했죠. 그러면 임대차를 하는 거 내가 문방구를 하든 내가 뭐를 하든 간에 임대차를 해. 어? 뭐 하다못해 뭐 CD기 같은 뭐 그런 거 이렇게 하게 해요, 임대차. 당신이 유리와 아니 저기 벽과 문을 다루시라. 어? 그리고 나는 어 뭐야 최저 가격제로 제곱미터당 얼마만 달라. 어?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통매매든 임차를 하더라도 이거 한다고 뭐 문제 있습니까? 어? 오히려 더 좋다고 하죠. 자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매매 임대차로 뭐 사기당해 가지고 이 바베큐 음식 식당 사장처럼 속아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할 말이 있잖아. 왜? "나 경계 표지했어. 나 건물 번호 표지했어." 어? 아 그렇게 자꾸 자신들의 구분 소유권을 주장 안 하시고 행동도 안 하시니까 자꾸 그렇게 사기당한 임차업자들만 늘어나고 그게 상가를 부실하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1층 구분 소유주들한테도 예? 이거 할 시간에 똑같아. 건물 번호 표지 바닥에 어? 스테인리스 동판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이거 해. 그라인더로 갈아 가지고 이거 어? 받아.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홈에. 어? 이게 뭐야? 바닥에 줄 긋는 거 이 표시. 자 그래서 방 씨와의 담론을 했고 그 구분 소유주들의 한계 뭐죠? 합의서를 보면은 전혀 성인들이 한 것 같지가 않다. 어? 그것은 뭐야? 현대코아에 대해서 현대코아 구분 소유주들이 몰라. 어떻게든 팔면 돼. 어떻게든 임대차들 해. 임대차들 하면 어떻게든 임대차 월세만 받으면 돼. 그게 사기를 방조하고 있다니까? 어? 불법 행위든 다 좋아. 위반 건축물 다 좋아. 나한테 월세만 줘. 그 비응신 새끼들 아니야 그거. 나쁜 놈들 아니야. 어? 자 그래서 답답하고요.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전화를 해서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예? 그리고 합의서 같은 거 매매, 임대차 계약서 함부로 해 주지 마. 그게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아. 어? 자식들한테 죄 짓는 거야.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